자, 136쪽에 보시면 이제 4번 얘기가 있는데 어제 이걸 안 했거든요. 근데 어려운 거 아니어서 이거 좀 볼게요. 보시면 부채꼴의 넓이에 대한 얘기인 건데 이미 우리 중학교 때부터 부채꼴 넓이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했나? 중학교 때 했나? 기억은 안 나는데 중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부채꼴의 넓이인데 얘를 뭐로? 호도법으로 좀 해볼 거야. 호도법으로. 자, 그래서 부채꼴에 이렇게 있으면 네, 아이고 이거 틀어놓고 왜 지워버리냐. 네, 보시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반지름 길이니까 R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호의 길이를 뭐라고 쓰냐면 영어로 보통 L이라고 써요. L. 알겠죠? 넓이는 S고요. 넓이는 S, 부피는 V. 요건 앞으로 계속 이제 고등학교 때 일괄적으로 쓰는 거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호의 길이는 L이야. 이게 괜찮아? 그럼 첫 번째 공식은 뭐래요? L은 R 세타라고 돼 있어요. 호의 길이는요, 반지름하고 그냥 각도 곱하면 된대요. 에서의 이 각도는 파이가 들어간 호도법으로 쓴 거예요. 괜찮아? 뭐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3cm라고 해서 여기 넓이가 180이 아니라고 곱해서 얘를 호도법으로 했을 때 호의 길이는 R 세타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라고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비례식도 보는 거예요. 밑에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예, 호의 길이 요거잖아. 요거랑 전체랑 비교할 거예요. 그럼 L 대 전체 길이는 뭐니? 원의 둘레니까 몇 파이 R? 2파이 R인 거 아니겠어요? 는 중심각은 호의 길이랑 비례하잖아. L일 때가 세타. 한 바퀴면 몇 도야? 360도지. 근데 그걸 이제 호도법으로 해보자고. 파이가 180이었잖아. 그러니까 360도면 몇 파이인 거야? 2파이라고. 요 좀 어제 대표적인 숫자 외워달라는 거 있었어요. 외우셔야 돼요. 비례식으로 푸시면 안의 꺾기리 곱한 2파이 R 세타랑 2파이 L이랑 같고 2파이 지우니까 L은 R 세타라는 친구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주 쓸 거니까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호의 길이 말고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넓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겠죠? 여러분,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해요? 여기가 60도야. 여기가 3이래. 중학교 때 어떻게 구했어요? 원의 넓이 구한 다음에 360분의 60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또 있다고 배웠었어요. 근데 그걸 거의 안 쓰죠. 중학교 때 배우긴 하는데. 그때 잠깐 쓰고 쓸 일이 거의 없었는데 뭐예요? 여기가 만약에 10이라고 하면 2분의 1 R, L 요런 공식도 있었어요. 기억 안 나죠? 나시는 분 있어요 혹시 이거? 없던데 거의. 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가 여러분 벌써 3년 전인가? 여러분 완전 꼬꼬마 때. 지금 너무 어른이 돼버렸죠. 그때 이런 게 있었어요.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식에다가 우리 L이 뭔지 지금 위에서 배웠잖아. L이 뭐라고 배웠어요? R 세타래매요. 넣으면 어떻게 되니? 2분의 1 R 세타인 거잖아. R이 두 개여서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쓸 때도 있고요. 이렇게 쓸 때도 있고요. 2분의 1 RL 아니면 L이 R 세타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 외워두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뭐 중간고사 끝나고도 선생님 계속 써요 라고 하면 가끔 써요. 아예 까먹으면 안 돼요. 가끔 쓰니까. 그래서 이런 거 두 개만 갖고 뒤에 문제 봐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뒤로 넘어가시면 네 6번, 7번이 있는데요. 6번은 너무 쉬운 형태고 7번도 할 만한 건데 6번부터 봅시다. 그래도 네 어떤 부채꼴이 있대요. 하나 그려놓고 표현하는 게 좋죠. 반지름이 4고요.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2파이래요. 그때 누굴 구하고 중심각을 구하고 넓이를 구하래요. 헤이 아까 L, 이 뭐라고 그랬어? R 세타래매요. 네, 2파이가 R 곱하기 세타라고요. 세타는 뭐 나와요? 이거 나오겠죠. 얘 몇 도야? 각도로 얘기하면. 몇 도냐?
90도겠죠? 아, 크게 좀 얘기해 줘야죠. 90도겠죠? 네, 괜찮아. 네. 어쨌든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 넓이도 구하래요.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분의 1. 예, 그냥 반지름하고 뭐 호의 길이 곱하면 된다니? 그치? 그럼 뭐 나와요? 약분하니까 4파이. 아니면 좀 전에 했던 대로 2분의 1 반지름의 제곱 그 다음에 세타 각도 이렇게 쓰셔도 된다. 그럼 뭐 나와? 똑같아. 뭐로 하든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쵸? 네. 빨리 해봅시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이제 본격적인 부채꼴 문제 볼게요. 부채꼴 문제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7번 같이 나와요. 그래서 7번 보시면 넓이의 최대 최소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자, 우리가 그동안 최대 최소 문제 풀 때 뭘 썼는지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늘 강조했었는데. 첫 번째, 자, 부채꼴이 있는데요. 둘레의 길이가 8이래. 그때 넓이의 최대값 구해줘 뭐 이런 얘기인데 둘레의 길이가 8이라는 얘기는 뭐야? 여기가 L이잖아. 뭐 더하기 뭐가? 2R 더하기 L이 얼마란 거야? 8. 맞아요? 이거 1 때 뭘 찾아달라는 얘기인 거야? 넓이의 최대값. 넓이가 근데 뭐니? S는 2분의 1 RL 이건 괜찮겠어? 이거의 최대 구하라고요. 근데 문자가 이렇게 두 개면 최대 최소 뭐 없지만 얘를 뭐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L을 8 빼기 2R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넣으시면 요 넓이식이 어떻게 바뀌니 얘들아? 2분의 1 R 8 빼기 2R 이렇게 바뀔 거고 다시 쓰시면 S는 반대로 여기가 빼기 R 제곱 플러스 4 R의 무슨 값 구하라? 최대 구하라고. 최대 최소는 크게 계속 강조하지만 세 가지밖에 없어요. 더 있긴 한데 많이 쓰는 건 세 가지야.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렇게 꼭 X가 아니고 꼭 Y가 아닌 형태, Y가 없더라도 네 2차 형태이고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건 무조건 못 찾는 거다 얘들아. 꼭지점 찾는 거라고 강조했었어요. 무조건 잊으면 안 돼요. 2차 시계 형태 뭐가 없어도 다른 문자에도 2차 형태면 최대 최소면 무조건 꼭지점 일단 걸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 R에 대한 어떤 함수를 그리면 마이너스니까 뒤집혀 생겼을 거란 말이야. 최대가 어디 찾으면 되겠어요? 여기 제일 위에 뭐 찾는 거야? 꼭지점 찾는 거라고요. 뭔 얘기인지 괜찮겠니? 그래서 얘를 꼭지점 구하는 식으로 바꿀 거야. 바꾸면 어떻게 되겠니? 빼기 R 제곱 빼기 4R이니까 예.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R이 얼마일 때? 반지름 길이가 2일 때 넓이 최대 얼마 나온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한 문자로 정리했더니 2차구나. 그래서 꼭지점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네, 그렇게 되겠고. 중심각의 크기 구하래요. 중심각. 해볼게요. 요거 되는 거고. 세타마저 구해봅시다. 세타. 오케이. 자, 우리는 R이 2면은 요렇게 집어넣으면 L이 뭐 나와? 4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다음에 L은 아까 뭐라고 했어? 공식상. R 세타라고 했던 거 아니겠니?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그래. 세타가 뭐 나오는 거예요? 요런 게 아직 좀 어색할 텐데, 예, 요 세타가 2도라는 게 아니에요. 2라디안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니? 오케이. 네. 빨리 풀어볼게요. 푸세요. 자, 우리 최대 최소를 크게 3개라며. 하나가 뭐였어요, 지금? 예, 최대 최소 할 때 2차 나면 꼭지점 찾는다고. 세 번째 거는 미분. 아직 안 배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두 번째 거 이미 배웠어. 우리 최대 최소 쓸 때 많이 쓰는 스킬 중에 하나라고 작년 맞죠? 기말고사 때 계속 했었던 거잖아. 뭐예요? 예, 산술기하. 산술기하라는 것도 최대 최소 구할 때 쓴다고 배웠어. 근데 산술기하를 언제 쓴다고 했었어, 보통? 역수 형태의 최대 최소를 묶거나 혹은 어떤 형태? 더하기와 곱하기 형태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 나올 때. 하나가 힌트로, 하나가 물어보는 형태. 합곱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도 산술기하를 한다고 했어.
이 문제를 산술기하로서도 한번 풀어볼 거야. 그리고 뭐가 더 좋은지에 따라서 그거 따라가시면 되겠어요. 뭘로 풀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똑같이 풀 건데 산술기하로 해봅시다. 바꾸지 말고요. 그냥 요 상황에서 해보자고요. 산술기하가 뭐였니 얘들아? 공식이. 둘이 더한 거는 항상 크거나 같다. 네. 2R 더하기 L.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 쓰는 거야. 이 루트 둘이 뭐 한 거? 곱한 거 이렇게 되시는 거겠죠.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 알아? 8이라는 거 아는 거고 넘기면 4니까 제곱하면 16은 2RL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넘기면 RL의 최대값이 얼마 나오는 거야? 8 나오는 거야. RL의 최대값. 괜찮아요? 는일 때가 최대잖아. 네, 문제에서 얘 물어본다며. 얘 최대. 근데 여기서 물어볼 건데 RL이 뭐일 때라고 지금. 8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잖아. 산술기하 써보니까. 넣으시면 넓이 뭐 나와? 4 나오는 거 아니겠니? 4? 예. 네. 똑같잖아. 어디냐? 예. 네. 괜찮아요? 그쵸? 오케이. 자, 중심각은 좀 이따 얘기하고, 이렇게도 한번 해봅시다. 직접 써봅시다. 풀어보세요. 산술기하로도 한번 해보세요. 얘가 좀 더 편하긴 할 거예요. 아마 그래도 산술기하. 산술기하로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세 번째 방법. 솔직히 얘가 제일 쉬워요. 세 번째 방법이. 이거는 여러분 똑똑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우리 산술기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다라면 중요한 게 또 뭐였어요? 산술기하 뭐 푸는 것도 중요한데 이 는이 결국 최대값 찾는다는 건 이 크다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는이 언제냐? 이 는일 때 찾는 게 지금 목적인 거잖아. 는일 때. 그래서 는 8, 최대값이 8인 거잖아. 산술기하 공식에서 이 는이 언제 성립한다라고 강조했었어. 이 는일 때가 언제야? 는일 때가. 산술기하 쓰는 두 숫자가 어떻게 생겼을 때? 똑같이 생겼을 때. A랑 B가 같을 때가 는이 성립할 때야. 등호가 성립할 때. 근데 문제 풀 때 이렇게 안 풀고 결국 더한 값이 뭐라고 나오면 걔를 어떻게 똑같이 쪼개서 나눠 먹을 때 최대다, 최소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치? 똑같아. 지금 막 산술기하를 해. 그래서 우린 는일 때가 찾을 거잖아. 는일 때가. 뭔 얘기니? 괜찮아? 근데 는이란 얘기는 애초에 산술기하 쓸 때 얘가 지금 2R이고 얘가 L이잖아. 얘네 둘이가 서로 어떻게 될 때? 똑같을 때가 이 는이 성립할 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뭔 얘기 괜찮아? 그러니까 애초에 이 문제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L 둘레의 길이 2R 더하기 L이 8이야 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8을 산술기하 쓰는 누구? 2R하고 L이 서로 어떻게 나눠 먹을 때? 똑같이 나눠 먹을 때가 최대 최소라고요. 괜찮아? 그래서 이런 풀이 솔직히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처음에 이렇게 나오면 이 8을 몇씩 나눠 먹을 때? 네, 4 반반 나눠 먹을 때.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부채꼴이 그냥 뭐 2R 이상 2 이거일 때 최대구나가 되시는 거야 그냥. 그럼 넓이는 뭐야? 아까 얘기한 공식이 2분의 1 RL이라며. 그쵸? 그러니까 8인 거고요. 중심각은 뭐예요? L은 R 세타라며. 4는 2 세타. 그래서 세타가 2인 거고. 요게 솔직히 제일 쉬운 방법이죠.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는 둘레에서 생기는 2R과 L이 서로 똑같이 나눠 먹을 때예요. 둘레를. 그게 왜 산술기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니? 그래서 나중에 뭐 중간고사 때 이걸 준비를 할 텐데 그때 무조건 이렇게 풀 거예요. 시간상. 근데 지금은 어쨌든 2차 형태도 있고 산술기하도 쓰는구나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뭘로 풀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마지막엔 이렇게 풀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것만 어제 내용을 못해서 진도를 마무리 못 지었는데 요렇게 되시겠고요. 자, 넘겨서 143쪽을 볼 거예요. 오늘은 문제는 진도는 뭐 이렇게 숙제가 있진 않을 거예요. 문제 풀 게 없어서. 무슨 얘기냐? 오늘도 기본 설명만 좀 할 거예요. 어제 호도법 얘기했듯이 오늘도 기본 설명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진도를 좀 안 나갔으면 해서 뭐 문제를 더 풀진 않을 거예요. 숙제 뭐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진도 나가지 말지. 도대체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지 말지. 근데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설명만 좀 할게요. 자, 이제 삼각 B라고 안 부르죠. 뭐라고 써있어 문제에서? 삼각 함수의 정의라고 써있어. 우리는 어쨌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중학교 때는 삼각 뭐라고 불렀어? B. 왜? 삼각형에서 생기는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삼각형에 있는 빗변, 밑변, 높이 간의 관계를 쓴 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였어요. 공식상. 그치? 근데 그거를 이제는 함수로서 새롭게 정의하자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제 삼각형을 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표현해보자라는 얘기인데 뭐라고 샬라샬라 써있죠. 그쵸? 자, 얘를 좀 따로 볼게요. 우리가 결국은 함수라는 건 XY축의 그림을 그릴 거란 말이야. 그리고 저번 시간에 뭘 배웠니? 각이라는 걸 새롭게 정의하면서 뭐 시초선과 동경이라는 얘기가 했었어. 그래서 그걸 1, 2, 3, 4분면에 같이 그리면 저번에도 했지만 요 X축 양의 방향을 보통 시초선으로 그렸었죠. 그런 다음에 식의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걸 플러스로 해가지고 각 표시를 했었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가지고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각도가 0도부터 90도 사이만 가지고 풀었단 말이야. 근데 사인에다가 뒤에다 우리는 여기다가 각도를 쓰는 건데 이 각도를 왜 0부터 90까지만 쓰냐라는 얘기인 거야. 더 큰 것도 쓸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그걸 이제 삼각형에서는 못 하잖아. 더 각을 키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 일반각, 동경을 이용한 걸 통해서 각을 다시 표현해보면 네, 우리는 원을 좀 그릴 거고요.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릴 거고 네, 여기 위에 어떤 점이 있겠죠. 그거를 X,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P를 향해 뻗어나가는 반직선에 의해서 동경을 표시한 거고 지금 반직선 시계바늘을 표시한 거고 그럼 사이에 뭐가 생긴다? 각이 생긴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렇죠? 이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이제 빗변, 밑변 이게 아니라 좌표로서 표시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 좌표가 X, Y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 길이는 얼마예요? 요 반직선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R이죠. 그쵸? 그래서 사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R분의 Y 값이라고 표현하고요. 코사인을 R분의 X라고 표현하고요. 탄젠트는 네, X분의 Y라고 표현할 거예요. 선생님 왜 그래요? 약속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잘 그려보면 우리가 이미 했던 내용이구나가 눈에 보여요. 왜? 이게 X, Y인데 이렇게 내려서 삼각형을 그려보시면 X가 뭐야? 요 길이 아니겠어요? Y가 뭐예요? 요 길이겠죠. X, Y니까. 그러면 사인, 우리 이 직각삼각형에서 읽으면 뭐였어? 빗변분의 높이였잖아. R분의 Y.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야. 코사인, R분의 X였죠. 그대로. 탄젠트, X분의 Y. 그대로 나오는 거라고. 아, 그냥 직각삼각형 내용을 또 갖다 쓰는구나. 네, 솔직히 얘기하면 맞아요. 갖다가 다시 쓰는 거야. 뭔 얘기지? 괜찮아. 근데 왜 근데 여기다 이렇게 다시 해요? 네, 이렇게 하면 얘는 뭐 0도부터 90도 사이에서 그림이 이렇게 생기는 거겠죠. 괜찮아? 문제가 되는 건 뭐니? 네, 저 그림을 똑같이 그리되 원이 이러고 있으면 이제 각도를 어디다? 일로 넘길 거야. 그러면 시초선이 이러고 있고 동경이 이러고 있잖아. 그럼 각이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기지. 그럼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괜찮아? 그치? 그런데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똑같이 구할 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쵸? 그럼 해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여기가 x, y가 아니라고 하면 3,4라고 하고 반지름을 5라고 합시다. 뭔 얘기인지 괜찮아? 그러면 이거 사인값 얼마예요? 5분의 4죠. 높이. 코사인은 5분의
3이죠. 그쵸? 탄젠트는 3분의 4. 그쵸? 그래서 이렇게 써있긴 하지만 우리는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렇게 읽을 거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돼 있으면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아 밑변이 3이구나 4구나 하고 중학교 버전으로 읽는 게 저는 아직도 익숙해요. 근데 저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은 뭘로 하든 상관없어요. 아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그냥 이렇게 읽는 것도 방법이고 좌표를 통해서 이렇게 읽은 것도 방법이에요. 뭐라고 하라고 강조하진 않아요. 그냥 하고 싶은 걸로 하시면 되세요. 그렇죠? 그럼 얘도 볼게요. 자, 얘는 이렇게 반대로 넘어갔어요. 계속 반지름 길이는 5라고 합시다. 여기 길이는 5고요. 괜찮아요? 얘는 3,4인데 반대로 x가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 3,4라고 합시다. 아까 여기 있던 3,4가 이렇게 넘어가서. 괜찮아요? 그럼 사인 세타를 쓰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사인 세타를 쓰면 아까 사인이 뭐라고요? 반지름분의 x값. 아 미안해. y값. 높이니까 5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죠. 코사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5분의 x값. 마 3이 되는 거죠. 괜찮아? 탄젠트는 뭐예요? 뭐긴 뭐야? 밑변. 마 3분의 4.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반지름이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XY를 통해서 읽으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전 아직도 이렇게 읽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삼각형을 그려서 보는 걸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이게 둔각인데 삼각형이 안 생기잖아요. 맞아요, 안 생겨요. 근데요, 이게 어떻게 그려보면 얘랑 결국 같은 값이 나오냐면요. 자, 이쪽 각이 구하는 거긴 한데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하면 그려져? 이쪽으로 그리면 그려지지 않아요? 요렇게 그리면 직각삼각형이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요렇게 보실 거야. 그러면 얘 빗변 길이는 계속 아까 반지름이니까 5겠죠? 그치? 근데 밑변이 뭐야? 왼쪽으로 간 거니까 마 3인 거야. 얘는 이제 삼각형이 아니야. 길이라고 보시면 안 돼. 그냥 좌표로 보는 거야. 마 3. 높이가 뭐예요? 4. 그쵸? 그래서 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하면은 얘들아 사인 세타가 이쪽 각을 구하라는 거긴 한데 읽을 때는 그냥 이거 삼각형 갖고 읽으셔도 괜찮아요. 읽어봐. 뭐예요? 5분의 4. 코사인도 읽어볼까요? 뭐 나와요? 네, 이 삼각형 갖고 그냥 읽을 거야. 각도는 여기에 있지만 5분의 뭐 나와요? 마 3. 네. 탄젠트는 뭐 나와요? 네, 마이너스 밑변분의 높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앞에 좌표로 구한 거랑 값들이 다 어떻게 나오니? 똑같이 나와요. 저는 좌표로 하는 것보다 그려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삼각형을 그려서. 뭘로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수업을 삼각형 그려서 할 거예요. 억울하면 이걸 따라오든가 아니면 둘 다 확실히 알든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란 얘기인 거야. 그래서 1, 4분면은 그냥 똑같아요. 근데 2, 4분면 아니면 3, 4분면, 4, 4분면. 지금 무슨 얘기인 거야? 네. 더 어렵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각삼각형은 0도에서 90도 사이밖에 못한다며. 근데 시초선이 이러고 있고요. 동경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동경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번엔 마 3, 뭐인 거야? 마 4라고 해보자. 반지름 길이 또 5라고 하고. 그래서 동경은 이렇게 되는 거야. 요만큼의 세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인 몇 도를 얘기하는 거야. 대충 뭐 200도 이런 거를 구할 거란 얘기인 거야. 그쵸? 얘가 180을 넘어가는 거니까. 그럼 사인 세타를 읽으라면 뭐예요? 5분의 y값 마 4. 괜찮아? 코사인 값은 뭐예요? 5분의 마 3 x값. 탄젠트는 뭐예요? 네, x값 분의 y값.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혹은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x축을 기준으로 계속 직각삼각형을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세타 너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뭐만 가지고 요렇게 내린 요 직각삼각형으로 읽을 거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다고요. 읽으면 여기 길이는 그대로 5고 얘가 왼쪽으로 간 거니까 마 3, 내려간 거 마 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인 읽으면 그냥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읽으면 되십니다. 5분의 마 4. 코사인 5분의 마 3. 탄젠트 마 3분의 마 4.
똑같이 나와요. 뭘로 하든 상관없어요. 뭘로 하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책으로 돌아가 볼게요. 책으로 돌아가시면 그래서 자 다시 처음부터 이제 읽어보면 이해가 좀 될 거야. 네, 따라서 읽어보자.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는 우리 계속 5로 했었는데 R인 어떤 원을 그려놓고요. 거기 위에 점 X, Y가 있대요. 걔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림상 어디 요쪽을 시초선으로 하고 반직선을 그 P를 지나가게끔 OP니까 P를 지나가게끔 이렇게 반직선을 그린 거야. 그러면 여기 세타라는 일반각이 하나 생길 텐데 그거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렇게 정의하고요. 얘를 사인 삼각비라고 안 하고 삼각 함수라고 하면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왜 함수인지는 오늘까지 이것까지 설명하면 여러분 머리 빠개서 안 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얘네를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다라고 부를 거란 얘기인 거고요. 그렇죠? 물론 여기에 나오는 세타는 우리 앞에서 이제 호도법을 배웠으니까 주로 호도법, 파이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각도를 쓸 거라고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읽을 수 있는 게 일단 오늘 하는 것 중엔 장땡이에요. 그거 읽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괜찮니? 이렇게 되시고. 자, 얘를 좀 외우셔야 돼요. 삼각함수 값의 부호란 얘기인 거예요. 세타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세타가 여기 있어요. 여기 P라는, 자, P라는 점이 이렇게 1사분면에 있으면, 세타가 각이 1사분면 각이잖아. 그치? 그러면, 네, 여기 XY 값이 다 양수잖아. 그쵸? 반지름 길이는 무조건 양수일 테고. 그러니까 사인을 하면, R분의, 여기다 써놓자. 우리가 외우고 있는 얘네잖아. 얘네가 다 양수겠죠. 다 부호가 플러스니까. 그래서 세타가 1사분면에 있으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양수라고요. 그쵸?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 안 있고요. 어디 있으면 이렇게 해서 반직선이 여기 P가 여기 있어. X, Y. 반지름이 아니야. 그러면 이번에도 이렇게 읽을 거야. 근데 2사분면에 있으니까 어떤 친구가 이 X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되는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머진 양수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인데 얘가 뭐 나올 거야? 음수 나올 거라고. 세타가 어디 있으면? 2사분면에 있는 각이라면. 저 2사분면에 있는 각이라면 사인은 양수고 탄젠트는 아니 미안해요. 사인은 양수고 x가 들어있는 코사인도 음수고 또 x 어디 들어있니? 탄젠트에도 들어있잖아. 여기도. 그래서 코사인하고 탄젠트가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라고 돼 있는 거야. 그쵸? 자, 3, 4분면도 똑같아. P를 어디로? 밑으로 내릴 거야. 반지름은 계속 양수인데 x, y 값이 다 음수겠죠.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도 얘가 음수가 되겠고 y가 들어있으니까 얘도 y가 x가 들어있으니까 음수고 근데 음수가 둘 다 들어있는 탄젠트가 뭐가 되겠어요?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좀만 힘내요. 얘네 둘이 음수고 얘만 양수라고 3, 4분면에서. 그쵸? 이게 나중에 필요해요. 그래서 꼭 외우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래서요 밑에 써있죠. 약간 그냥 억지로인데 외우긴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는 방법이 뭐냐면 각 사분면에서 양수인 것만 좀 보자라고 얘기하면 아까 했지만 1사분면은 다 양수야.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2사분면 봐서 알겠지만 사인만 양수고요. 얘는 탄젠트만 양수고 여기서 코사인만 양수가 될 거야. 그래서 그냥 앞 글자만 따서 올사탄코라고 불러요. 올사탄코라고. 알겠니? 그래서 그 용어는 좀 알아요. 그래서 뭐 올산탄코, 뭐 어떤 선생님들은 뭐 얼싸안코라고 뭐 이렇게 여기만 바꿔가지고 있는 선생님도 있는데 어쨌든 저 올사탄코를 좀 외우셔야 돼요. 근데 올사탄코가 뭐다? 플러스인 애들만 읽은 거야. 플러스 1.
올 다 플러스다. 사인만 플러스다. 탄젠트만 플러스다. 즉 코사인이랑 사인이 음수다. 외우셔야 돼. 올사탄코. 아시겠니? 나중에 쓸 때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시겠고요. 하나만 더 외우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하나만 더 외워야 돼요. 좀 외울 것들 있죠? 네, 왜냐면 새로운 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넘기시면 144쪽입니다. 이거 미리 중3 때 이거 했나? 나오나? 갑자기 까먹어가지고 중3 때. 안 나오나요? 이거 본 적 있나요? 처음 봐요? 그거 안 했나 보구나. 네. 대답 좀 해줘. 명구가 대답하잖아. 니들 조용한 명구가 대답해줘. 고마워, 명구야. 얘네 둘 외우셔야 돼요. 괜찮아? 외웁시다. 근데 이거는 중학교 버전으로 해석 가능하죠. 아니면 우리 배운 대로 해석 가능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사인이 뭐라고 얘들아? 코사인이 R분의 X. 얘가 R분의 Y잖아. 그쵸? 그러니까 R이 서로 어떻게 돼? 치워져. 괜찮아? 그러니까 몇 분의 뭐야? X분의 Y야. 근데 그게 아까 탄젠트였잖아. X분의 Y가.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쪼개 쓸 수 있다가 되시면 좋겠어요. 괜찮아? 그럼 두 번째 친구는 뭐냐? 뭐긴 뭐야? 외워야 되는 친구야. 자, 이번에도 이렇게 할 건데 이번에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라고 해보자.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야. 아우 씨 안쓰러워 죽겠네 씨. 반지름 길이가 1이야. 반지름 길이가 1이야. 그쵸? 그러면 야 여기가 x, y면 사인 구하면 뭐야? 사인을 구하면 사인 세타를 구하면 그냥 x죠. 1분의 x. 아 뭔 소리야. y지. 미안해. 그쵸?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뭐야? 1분의 x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x 값이 그냥 코사인이고 y 값이 그냥 뭐야? 사인인 거야. 근데 이게 반지름이 어떤 원이라고요? 1인 원이야.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이. 자, 뭐 y가 이거라며 x가 뭐라며 넣을 수 있겠죠. 넣으면 뭐 나오니? 예, x 코사인 제곱 y 사인 제곱 더하면 얼마다? 1이다. 그쵸? 밑에 증명이 돼 있어요. 읽어보시려면 읽어보세요. 근데 이렇구나만 알고 그냥 얘네 두 개만 외우셔도 괜찮아요. 외우세요. 알겠니?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옆에 하나만 더 보면 끝인데 뭐 볼 거냐면 네, 10번입니다. 우리 또 배웠던 게 뭐니? 이게 사분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사분면별로 삼각 함수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부호가 조금씩 달라졌죠. x, y 값이 양수, 음수가 섞이다 보니까. 그래서 1사분면은 다 양수라고 했고요. 2사분면은 뭐만 양수다? 사인만. 탄젠트만, 코사인만 양수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쵸? 이거 쓰는 거예요. 올사탄코라는 거. 문제 보시면 어떤 사분면에 세타가 있는지 찾으래요. 사인하고 코사인을 곱했는데 문제에서 0보다 크대. 그럼 얘가 뿔뿔 아니면 마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코사인이랑 뭐를 탄젠트를 곱했대요. 그랬더니 0보다 작대요. 그쵸? 근데 이미 여기서 코사인이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인 거고. 밑에 케이스는 얘를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시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아이고야. 해보자. 1번 케이스는 뭐예요? 사인, 코사인 두 개가 플러스고 탄젠트가 마이너스라고. 근데 아까 써봐서 알겠지만 각 사분면별로 하나씩만 플러스야. 하나씩만. 1번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얘죠. 얘. 2번. 2번은 누구만 플러스인 거 찾아달래. 탄젠트만 플러스일 때도 얘가 말이 돼 라는 얘기인 거잖아. 탄젠트만 플러스란 얘기는 시초선이라고 있으면 동경이 여기 있다는 얘기가 되시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세타는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야? 3, 4분면에 있는 각이다. 이렇게 그냥 찾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죠. 올사탄코라는 거 배웠다는 거 기억합시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